339쪽을 보시면은 툴바 기본 사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jQuery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jQuery라고 하는 것은 328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v 데이터 롤은 헤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테마가 A냐 B냐 C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었죠. 오늘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9쪽에 보면은 그 가운데 박스 안에 div 데이터 대시 롤은 nav 바, 그 위에 div 데이터 롤은 헤더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바로 쓸 거냐 헤더 영역으로 쓸 거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더와 푸터 영역의 데이터 롤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nav 바라고 쓰면은 이것이 jQuery에서 CSS에 의해서 정해진 내비게이션 영역이다 라고 하는 메뉴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39페이지 하단에 그림 나온 것처럼 백 버튼 붙어 있고요. 헤더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홈 버튼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단 1, 상단 2, 상단 3에 상단 5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상단 1에 커서가 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색깔이 이렇게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 UI 버튼 액티브 상단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단 2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단 2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걔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때 가서는 UI 버튼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상단 2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야 내가 상단 2를 누르면 상단 2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고, 상단 5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5번 메뉴를 누르면 5번 메뉴에 가서는 그 상단 5에 하이퍼 리퍼런스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것 뒤에다가 클래스는 UI 버튼 액티브라고 써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밑에 이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만약에 이해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1번으로 가야 되겠나요? 그렇죠. 11번으로 가야 되겠죠. 요거 누르면 다시 10번으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소스를 잠깐 보면은요.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스팬 클래스는 now p라고 돼 있어요. now p. 그러면 제가 이제 8번을 누를 거 아닙니까? 8번을 누르면 8번의 소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now p가 8에 걸려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매번 소스를 바꿔줘야죠. 9번 누르면 9번에 이게 나와야 되게끔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제가 지금 7번을 눌렀으니까 7번에 빨간 박스가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now p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해져 있는 CSS 영역에 가보면은 번호 주변에 박스를 둘러라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클래스 UI 버튼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jQuery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가 색깔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340페이지에 보시면은 픽스드 포지션 모드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툴바는 스크롤해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롤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메뉴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양이 많으면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지키고 있어야 된대요. 화면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상단에 있는 메뉴는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해주려면 데이터 포지션 거기에다 픽시드라고 써주면은 걔는 움직이지 않게끔 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데이터 포지션을 픽시드라고만 써준다면은 스크롤이 멈추지 않고 거기는 이제 스크롤이 멈춰 있는 상태로 고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진을 터치하면 툴바나 메뉴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나타나게끔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딱 누르면 사라지고 그래서 그림만 보여주죠. 다시 그 그림을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메뉴가 나타나야 되죠. 예,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픽스드 포지션 모드라는 거다라는 거죠. 배경 그림이 화면에 완벽하게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 지금 왜냐면 그 화면 사이즈랑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 비좁게 나오겠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풀 스크린 포지션 모드라는 걸 추가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341페이지 보면 풀 스크린 모드에서 지금 데이터 div에서 데이터 롤은 헤더라고 써 있고 데이터 포지션은 픽스드라고 써 있는데 데이터 풀 스크린을 true냐 이렇게 써주면은 어떻게 된다? 데이터 풀 스크린은 true. 그러면 꽉 차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뭐 글자가 서로 다른가? 풀 스크린은 true. 데이터 풀 스크린 똑같죠? 푸터, 헤더하고 푸터에 헤더 영역, 푸터 영역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 그 풀 스크린을 써주면은 true라고 써주면은 위에 거는 헤더 영역이고 아래 거는 푸터 영역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똑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꽉 차게 된다라는 거죠. 툴바의 아이콘 삽입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툴바의 아이콘 삽입. 지금 jQuery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 뭐 액션, 오디오, 오디오는 뭐 볼륨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크, 그리드, 그리드는 격자문인가요? 그렇죠? 그 백이라든지 멀러트 같은 거 주의하세요. 뭐 그 다음에 화살표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죠? D는 다운인가요? L은 레프트고 R은 라이트고 U는 업인가 봐요. 그 왼쪽 위 같으면 10시 방향 같은 거 가리키는 경우는 U 업에 레프트 이렇게 업에 라이트. 그러니까는 위아래 남북을 먼저 쓰고 좌우를 쓰는 것 같아요. 상하를 쓰고 좌우를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방향이 제일 아래 그림 왼쪽에 보면 row라고 그래서 ur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ur은 위에 오른쪽이라는 거잖아요. 업의 right. right의 up이라는 말은 없겠죠. right up이라는 거는. 예, 그 다음에 뭐 카메라라는 것도 있고 카메라 뭐 카렌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딜리트 이런 거. 딜리트는 X라고 되어 있고 로케이션은 좌표 지정하는 거 같는데 좌물통은 락 뭐 이런 거. 전자우편 메일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졌네요. 18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jQuery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18가지인데 그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 데이터 아이콘은 그리드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드라는 건 격자문이고 데이터 아이콘을 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왼쪽 방향으로 되돌아간다는 방향이고 노텍스는 뭐죠? 데이터 아이콘은 홈이라고 되어 있고요. 홈 이렇게 집 모양 나오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꾸며 볼까요? 예예. 그 데이터 풀스크린의 true 요 표현이 그 애초에 지어진 바디에 맞게 풀스크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는 너무 툴에 따라서 풀스크린이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죠 뭐. 그러니까는 풀스크린이라는 게 그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길쭉한 거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길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쫙 펴질 거 아닙니까? 이 화면에 맞춰서 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면에 맞춰주는 겁니까? 얘가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면 좌우로 보이는 거겠죠. 이걸 보시면 화면이 요만한 사이즈 같으면 얘가 꽉 찬 습 화면인데 우리가 사용한 화면은 이 화면이죠. 이런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르면 얘가 이렇게 퍼질 겁니까?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높이가.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확대가 되면 길이도 확대가 돼야 되겠죠. 한번 해봐야죠, 뭐. 가장 좋은 거는 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가 꽉 차면 좋겠어요. 꽉 차면. 풀스크린이라는 거는 꽉 찬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꽉 차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꽉 차느냐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나면 아 이거 흉하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돋보기 그림이 여기 꽉 찬다 그러면 이 비율의 크기만큼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비율에 상관없이 그냥 펼치는 건 아닌 것 같고 해봐야 되겠어요. 실습을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봐야죠. 344쪽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실습 폴더에 나와 있는 거. 열두 번째 01에 있는 이거 애프터 이거죠. 얘를 복사해서 애프터에 있는 거예요. 애프터를 복사해서 제가 열로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그 홈페이지라고 하는 영역이 XMPP HTDOCS 홈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거기다 우리 집어넣었었죠. 예.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로컬 호스트 슬래시 로컬 호스트 슬래시 홈 슬래시 내부바 그렇죠? 소스 한번 볼까요? 하단 UI 버튼 액티브라고 써 있고요. 그리드 서치 인포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왼쪽에는 백을 넣어놨고요. 오른쪽에는 홈을 넣었고요. 상단 1, 2, 3, 4, 5는 똑같아요. 지금요. 어차피 상단 1 눌렀을 때 상단 2 눌렀을 때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를 거 없잖아요. 상단 2 눌러봤자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샵이라고만 만들었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사이트 링크를 연결해 줘야죠.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가고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해야죠. 그러면 상단 2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정민 소개라고 하는 HTML을 작동이 되게끔 하려 그러면 상단 2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정민 소개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나왔던 이 메뉴들은 어떻게 돼요? 상단 1, 2, 3, 4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확 바뀌었어. 상단이 눌렀더니 여기가 막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상단 1, 2, 3, 4도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건 똑같이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니까 여기는 뭐를 좀 넣었죠? 데이터 아이콘을 그리드, 서치, 인포로 넣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하단 2, 하단 3, 하단 4가 나왔는데 처음에 있는 거는 여기는 뭐다? 기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라고 되어 있고 격자. 그러니까는 기어는 뭐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드라고 써있으니까 격자 무늬가 나왔고
서치니까 뭐죠? 돋보기 그림 나왔고, 인포는 뭐죠? 어획에 대한 정보.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만약에 요런 거를 눌렀을 때 여기다 정보 같은 거 누르면 뭐가 나오면 될까요? 이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라고 뭐 그런 걸 보여주면 좋겠지. 그 나머지는 뭐를 보여주면 될까요? 어? 이 그림이 꽉 찬 거예요? 잠깐만 창을 줄여서 볼까? 꽉 찬 그림은 아니죠 지금요. 지금 얘가 펼쳐질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그림이 안 보이죠? 그림이 안 보이죠? 이 기법이 들어갔어요 지금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죠? 풀스크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 들어갔나? 데이터 풀스크린은 true라고 써 있는데요. 그럼 뭐가 풀스크린이야? 지금 클릭했을 때 메뉴랑 메뉴바가 되어 있던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 메뉴바들이 없어지면서 그 얘기 아닌가요? 이거요? 네. 자 그럼 빼버리죠 뭐 이거 풀스크린 빼버리지 뭐 어디 갔어? 이거를 빼서 이거를 나가서 그거네요. 자 보세요 이게 풀스크린 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요 그림이죠 이 그림 이 그림인데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다시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데이터 풀스크린을 넣었을 때 이 메뉴를 가렸네요. 그러니까 가리면 그런데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이미지가 뭐가 들어갔나 볼까요? 이거죠 여기다가 위드를 100%라고 쓰면 어떨까요? 이 그림이 꽉 찼죠. 그렇죠. 자,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 줄인 대로 오겠죠. 그렇죠. 자, 이때 데이터 풀스크린이죠. 이거예요. 이거를 false라고 써볼까? 그냥 다 생략해버리죠. 뭐 생략해서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게 좋을래나? 왜냐면 그림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여기도 종이 있는데 얘가 저 안에 끼어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올라가 버리잖아 그림이. 다시 누르면 하게 누르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근데 일단은 데이터 풀스크린을 true라고 했는데 이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메모리가 부족해져 가지고 지금 작업이 잘 안되는데 상단은 고정되어 있죠? 픽셀이라고 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고 풀스크린 의미는 제가 생각했던 풀스크린 의미도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얘가 확대가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확대되지는 않고 이 배경 그림이 메뉴판을 차지할 거냐 안 차지하냐 그 얘기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떤 건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뭐 여러분을 소개하는 탕목 여기다가 뭐 어떤 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클릭을 하면 상대편이 이제 휠을 굴렸을 때 메뉴는 그대로 살아있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하단의 메뉴 또 다른 메뉴가 나오겠죠. 하단의 메뉴는 상단의 메뉴하고 하단의 메뉴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344쪽과 5쪽에 나와 있는 거에처럼 예, 뷰포트를 1이라고 해놨는데 이 뷰포트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대 3까지 올리니까 3까지 올리게 되면은 메뉴판이 이렇게 글자가 PC장에는 상관이 없는데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메뉴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글자가. 예, 그런 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 여기를 터치하면 마우스로 클릭만 해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는 예, 좀 더 좋은 메뉴가 나오겠고요.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려면은 지금 이 책에서는 그 크롬 투 모바일이라는 거로 넘기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대체할 만한 뭐가 나왔긴 나왔다고 하는데 사용해보니까 별로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되면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얘를 웹에다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불러갖고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에뮬레이터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는 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들이 뭐뭐가 더 동반돼서 설치되는지를 여러분이, 근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같이 실습하시면서 설치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설치하는 걸 그대로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운로드는 계속 해 놓으셨었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 못하셨어요? 예, 짬짬이에서 우리 스튜디오 그 작업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놨냐면 다운로드 폴더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약 840메가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것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얘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또 그 자바 디벨로퍼라고 하는 개발자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럼 가서 거기서 또 다운로드 받는 게 양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하고 나면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메뉴는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349쪽 보겠습니다. 포토라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라마는 크로스 플랫폼용 무료 이미지 갤러리 UI 프레임워크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뭐냐? 뭐 프레임워크 이런 말도 나오고 뭐 플랫폼용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예. 포토라마는 여러 장의 사진을 갤러리 형식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 그림을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중앙에 크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349쪽 상단에 뭐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진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사진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그 사진들이 등장하게 되죠. 화면에 크게.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동작을 한다고 하니까는, 예. 그 다음에 가로 화면, 세로 화면 돌려놓으면 알아서 척척척 나오더라 하는 거죠.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것도요. 주소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50페이지) 보시면은 더블 점
포토라마.io 포토라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지금 보세요. 셋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AJAX 돌아가는 거 있죠? 구글 APIS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라마 돌아가는 것도 있네요. 여기 지금 포토라마 4.6.3이라는 zip 파일인데, 그렇죠? 이 책에서는 4.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부터 해놓을게요. 근데 이거를 이 포토라마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때그때마다 쓰는 게 여기서 쓰는 게 좋으냐,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그 jQuery처럼 jQuery 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직접 jQuery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게 빠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는 받아놨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jQuery 다 다운로드 받아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었어요? 그 직접 연결하려면 jQuery도 가져와야 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단 웹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작동이 안 되겠지만, 지금 웬만한 환경이라면 다 인터넷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링크 다 지정해 놨으니까 바로 작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버전들 있잖아요. 버전들 1.4.2가 아니라 현재 최대 버전이 뭐 1.4.5다 그럼 1.4.5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1.4.5가 있는지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잡아주면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1.4.5가 있나봐요. 1.4.5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1.4.5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1.4.5로 돌려서 쓰면 되는 거지. 요것만 고치면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실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포토라마에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JAX 쓰는 거 있으니까는요, 얘를 그대로 어디에다가 스크립트죠, 링크죠, 그 다음에 DIV에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써볼까요? 이 부분은 여기다 쓰면 되죠. 스크립트하고 링크니까 여기다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div 클래스 포토라마는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바디 안에다 쓰면 되겠죠.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과연 돌아갈래나? 두 개가 돌아가서 과연, 잠깐만 얘는 빼버릴까요? 얘는 빼버리고 두 개만 돌려볼까요? 그렇죠. 두 개만 있는데 지금 돌아가죠? 앞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림이 세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계속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여기 있네요. 이거. 그러면 좀 주책 맞지만 제 그림도 하나 넣을게요. post.u21.net에 있는 이미지라는 폴더에 있는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긴 더 이상 갈 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떠 있네. 그렇죠? 돌아가네요. 야, 이거 괜찮다. 어떨 때 하면 좋다? 뭐 판단은 여러분이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림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 이 홈페이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래나?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그림 같은 걸 제가 넣어놓은 게 있다면, 여기 그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를 그림을 누르면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림 감상하는 거 만들 때 딱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예, 좀 끔찍하지만 다시. 아, 이게 94년도 얼굴이에요, 제. 94년도 이렇게 생겼나봐요. 머리숱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세월이 무서운 건지, 숱이 없어지고, 얼굴은 밑으로 퍼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 포토로마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요 세 가지. AJAX, 구글 API.com에 있는 AJAX 스크립트로 연결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cloudflare.com에 있는 AJAX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포토라마도 AJAX로 만든 건데, 그럼 AJAX가 뭐냐 하는 거는 이 책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라마라고 하는 클래스를 넣어주고, 클래스만 넣어주면 돼요. 포토라마라는 클래스만 넣어주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쭉 나열하시면 되고요. 뭐 그룹을 따로따로 정해놔도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면 또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도 되죠. 마우스로 비벼도 되고, 그냥 손가락으로 비벼도 되고, 터치해도 되고, 그림 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밑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네요. 예, 포토라마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집으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example.html 있고 포토라마.css 있고요. 포토라마 J 자바스크립트 있고 포토라마 J PNG 그림이 있는데, 예, PNG 그림이 두 개네요. 예, 2배짜리 그림 하나 있고 일반적인 그림 하나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데, 뭐 연습 굳이 안 해봐도 여기서 알 수가 있겠네요. 1.11.1까지 나왔는데 이건 우리 책에는 1.9.1이죠. 이거 J퀄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책에는 1.9.1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1.11.1로 되어 있어요. 약간 좀 차이가 버전업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링크릴은 포토라마.css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토라마 J 자바스크립트 들어간 거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 호수공원하고 자유관이라는 그림이 돼 있어요. 데이터 캡션은 호수공원, 데이터 캡션은 자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1201.jpg하고 1202.jpg 두 가지 그림이잖아요. 이 두 가지 그림을 좌우로 넘긴 거죠. 예. 그 다음에 동영상은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글로 넘어가게끔 하면 되겠네요. 뭐. 352페이지 두 번째 그 색깔 박스에 보면 div 클래스 포토라마 데이터 어로우 true 데이터 위드는 100% 데이터 라티오는 965/643 뭐 데이터 allow full 스크린은 true 데이터 내비게이션은 so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데이터 어로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좌우 이동 화살표나 전체 화면으로 전환 화살표를 표시할지 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에서 이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 이건가요? 이 부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봐요. 위드를 얼마로 지정할 건지, 위드를 지금 지정 안 했죠. 여기서는요. 아까 이 소스에 보면 지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작으면 작은 대로 나타나나요? 그렇죠. 작으면 작은 대로 나타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나타나고, 크면 큰 대로 나타나고, 제가 펼치니까 커지고. 나타나네요. 그렇죠. 마우스 갖다 댔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지금 나타나면 뭐 눌러도 되고, 아니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예. 나타나는 거. 감상할 땐 나타나면 보기 싫으니까 갖다 대면은 나타나고. 근데 이것이 스마트폰에서는 손가락을 갖다 댄다 안 갖다 댄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 위치에다 갖다 대는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넘기는 거는 가능한데 그 화살표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롤 오버가 되면 나타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나타나는지 갖다 대는지 안 갖다 모르잖아요. 아니 한번 터치하면 나타나고 터치 안 하면 터치하면 나타나고, 터치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은 움직이고, 터치하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네들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마우스는 갖다 대면 나타나지만 스마트폰은 갖다 대면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한번 터치를 하면 나타나고, 터치를 누르면 전체 그림, 화살표 안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을 때 누르면 이동하고, 비비면 이동하고,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기타 사용법 익히기라고 되어 있고요. 예. 호수공원하고 메시지 나왔네요. 그렇죠? 호수공원 메시지 나온 건 아까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는데, 소스에. 그렇죠. 데이터 캡션은, 호수공원, 데이터 캡션은 자유관,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캡션의 가운데 정렬.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라고 써주면 포토라마 캡션에 의해서, 그러면 그 호수공원이란 그 그림의 그 캡션이 왼쪽 귀퉁이에 나타났던 게 중간에 나오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3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실습 02번, 12번에. 뭐라? 12에 02번. F부터 나와 있는, 얘네요. 그랬죠? 얘를 통째로 다 복사를 해서, 홈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 했었어요. 아까는요. 자, 이거를 로컬호스트로 한번 돌려볼까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홈 슬래시 요것도 있네요. 그렇죠? 저 꼭대기에 이렇게. 그림 밖으로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그림 안으로 들어오면 화살표가 생기고요. 아래 그림 클릭해도 바로 갈 수 있죠. 아래 그림 클릭해도 바로 갈 수 있게끔 해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소스 한번 볼까요? 지금 jQuery에 있는 모바일 jQuery 좀 돌렸고요. jQuery 링크하고 스크립트 돌렸고요. 그 다음에 포토라마에 관한 또 CSS 자바스크립트 돌렸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 요거 스타일은 만약에 빼주면 어떻게 되죠? 빼주면 여기 나오네요. 성실관하고 밑에 나오네요. 화면이 작게 나왔을 때 여기 지금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요 스타일은 정해진 거예요. 포토라마 캡션을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만 지정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실행했더니 여기 나오네요. 이게 좋을까요? 이 캡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요,
어, 보통 이 영화 하시는 분들, 감독분들은요, 저 왼쪽 귀퉁이서부터 오른쪽 귀퉁이, 동서남북 어디 귀퉁이든지 다 맞춰갖고 촬영을 한대요. 근데 예전에 어떤 영화가 이제 상영을 하고 나면은 영화만 갖고 돈을 못 버니까 제작자가 비디오 판권을 넘긴 거예요. 비디오 업자한테. 근데 그 비디오 업자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16대고 이 TV가 디지털 TV가 아니다 보니까는 옛날 우리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브라운관 TV는 좌우가 좀 짧잖아요. 자른 거라 당연히 잘라줘야 되겠죠. 위아래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 다 보이는데 위아래를 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제작자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판권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거는 적이 있었어요. 내 작품을 건드렸다 이거야. 왜 비디오를 거기 잘랐냐 이거야. 나는 다 상영하려고 영상을 다 거기다가 작품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라는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그건 방송에 안 나왔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모습이 중간에 들어가죠. 그럴 거 아닙니까? 중간에다 집어넣어요. 중간에다가 저 귀퉁이에다가 여기도 무슨 뭐 이렇게 딱 영상을 만들어서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앞부분 있잖아. 중앙인데 여기다가 자막이 들어가면 자막이 짧으면 괜찮지만 길면 어때요? 길면 이게 한 10글자가 쭉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려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전체를 하면 괜찮긴 괜찮은데 저 같으면 이거를 왼쪽 여기다 넣을 것 같아요.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실제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 심리가 뭐냐면은 오른쪽 아래쪽은 안 본대요. 왼쪽 아래하고 여기는 안 본대요. 아래 하단은 안 보고요. 상단은 보신답니다. 상단은. 그래서 하단에다 뭐를 하냐면요. 이 프레젠터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아이콘을 거기다 만들어 놓는데요. 그럼 오시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스크린이 저 위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다 보이지 않고요. 앞에 계신 분은 아랫부분이 잘 보이지만 뒤에 계신 분은 아랫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화면을 위로 올려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여드리거든요. 아랫부분은 좀 이렇게 등한시 하더라도. 그런 심리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는 이 글자를 여기다 넣지 말고 밑에 넣었으면 좋겠다. 왼쪽에다가. 제 생각이고. 그런데 센터 말고 라이트라고 쓰면 과연 오른쪽으로 갈까요? 가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안 가나? 여기?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에서? 포토라마라는 그 CSS 영역을 가서 찾아봐야지. 이게 라이트 말고 센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포토라마 텍스트 얼라인이 하대는 원래 캡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캡션은 아래 나타나거든요. 아래. 그럼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리는 거는 또 포토라마의 캡션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나와도 괜찮고 뭐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은 좀 등한시 여기거든요.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중앙에다 많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저 끝으로 가니까 비디오가 있네요. 비디오가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가 나온 것이가 유튜브에서 잠깐만 그렇죠.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걸은 거네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건 유튜브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아까 그 내용입니다. 56회피께 앞서요. 이걸 본 사람이
우리 강의실에서 10사람이 찍어보면 이제 이게 66회까지 올라가겠지. 예. 그럼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얘를 안 눌러봤나 보다. 안 눌러봤으니까 조회수가 그렇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캡션 넣어갖고 이걸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한다 그러면은 제 홈페이지 중에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응급처치 이런 게 있어요. 응급처치 이가 빠졌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길죠? 근데 아까 있는 거는 어땠어요? 가로로 보통 보잖아요. 그렇죠? 이걸 세로로 보면 어떨까요? 세로로 보면은 화면이 꽉 찼는데 세로로 보기가 과연 세로로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이만하단 말이에요. 사진, 이미지 길어요. 그렇죠? 긴데 영상을 여기다 맞추려면 어떻게 되죠? 착 줄어들겠는데? 자, 그러면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보죠. 뭐 이 그림의 속성을 한번, 이 그림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img src는 이렇게 놓고 데이터 캡션은 동물이나 사람한테 물렸을 때, 동물이나 사람에게 물렸을 때 라고 하는 거를 하나 넣자 이거죠. 안 되겠네요. 이거는 못 쓰겠는데 스크롤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림이 가로든 세로든 딱 보기 좋은데 얘는 길잖아요. 그렇죠? 보이네? 근데 지금 얘를 위드는 100%라고 써주면 안 된다. 못하겠네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가능한데 화면이 크거나 작거나 하면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림이 좀 더 펼쳐져야 되는데 안 펼쳐지네요. 안 펼쳐지면 제가 의도한 바하고는 다르죠. 이게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럼 생각은 바로 접어야 되겠네. 그거는 다른 용도로 써야겠어요. 이 포토라마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금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좌우로 펼치면서 보는 용도지, 아까처럼 무슨 정보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무슨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럴 때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세요. 3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캠퍼스 이미지 페이지 만들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메뉴를 좀 다시 살펴볼 테고, 그거 하기 전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관한 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